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오늘부터 닥신TV 총대 메고 연명의료 제도에 대해서 시리즈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연명의료 제도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거 나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이거 정말 죽음에 임박했을 때, 뭔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럴 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랑 상관 아주 많이 있고요. 미리미리 건강할 때 많이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전연명의향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고 19세 이상은 누구나 다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금기시할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상태의 진단을 받고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을 솔직하게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호자나 본인을 많이 상담하게 되고 항상 느끼지만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한 적이 없고 평상시에 생각을 할 기회를 준 적이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죽음 무섭고 아마추어고 초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환자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환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의학적인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보호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1차로가 추월차로인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켜지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죽는데, 특히나 의학적인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런 연명 치료를 중단할지 계속할지,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도대체 이 치료는 뭔지, 환자에겐 어떤 해가 되는지, 득이 있긴 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해보거나 알려주거나 한 적이 다 없거든요. 다들 아마추어죠.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좀 많이 경험해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의 생각도 맞는 게 아니에요. 자,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자신이 향후에, 지금이 아니에요, 아플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내가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임종 과정에 딱 이르렀을 때 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의사인데 임종 과정에 딱 이르렀을 때 본인의 의사는 없고, 본인의 의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런 연명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문제가 생기고, 그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좀 있는데 본인의 의사를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본인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은 연명치료 중단 혹은 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의 의향을,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우리 지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잘 정리를 해놓자라는 게 사전연명의향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향후, 지금이 아니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내가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이제 결정하는 건데요. 사전연명의향서라는 양식을 보시면 본인의 이런 개인정보 적고, 나 심폐소생술 안 하겠습니다, 인공호흡기 안 하겠습니다, 혈액투석 안 하겠습니다, 항암제 투여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고 싶은 걸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내 의향을 미리 밝혀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저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막 장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보고 따라가면 저도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런 게 뭔가 바람직한 것 같긴 한데 막상 또 내가 한다 그러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좀 살려주면 안 되나? 꼭 미리 이거 꼭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거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연명의료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 제도는 존엄사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을 때 나는 내 존엄성을 갖고 내 마음대로 죽겠다, 그걸 허락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안락사, 어떤 적극적인 느낌이 있죠. 안락사라고 하면 의학적인 처치를 통해서 일부러 죽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연명의료 제도는 그거랑 다른 제도고요. 먼저 첫 단추가 이거예요. 항상 이 첫 단추를 껴야 되는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임을 판단받아야 됩니다. 이거 의사 2인이 확인해요. 의사 1명이 확인 못합니다. 자, 법률에서 임종 과정이 뭔지 명문 규정화 되어 있는데요. 자, 임종 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키워드는 회생 가능성, 그 다음에 사망에 임박한 상태, 이 두 개가 키워드인데요.
다시 가볼게요. 연명의료제도를 시작하려면 이 첫 단추를 껴야 되는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이미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의사 2명이 판단을 하는데 뭐라 그랬죠? 임종 과정이 뭐냐면 의학적인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뇌사 상태의 환자분이 있다고 치면은 의학적인 회복 가능성은 없지만 사망에 임박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뇌사 상태, 우리가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제도 첫 단추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명의료제도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전 연명의료제도를 미리 써놨다고 해서 여러분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함부로 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의학적으로 이제 회생 가능성 도저히 없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어차피 이제 몇 개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일 때에 이제 이 프로토콜이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항상 연명치료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본인의 의사예요. 본인의 의사.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본인이 정확하게 의사 능력이 있어서 내 연명을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거기서 쓰면은 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의학적 회복이 불가능하고 죽음에 임박한 이런 임종 과정이라는 이 첫 단추를 들어오는 순간 대부분은 다 일로 빠집니다. 뭐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 본인의 의식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런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뭐 2인 이상의 뭐 진술을 확인한다든지 뭐 가족의 전원에 뭐 일치되는 뭐 의견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약간 추정하는 제도로 생기는데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제 루트고요. 이런 연명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고, 본인이 그런 임종 과정에 딱 되었을 때가 도대체 언젠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 순간에 내가 의사 능력이 과연 있을까? 의식이 있을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정신이 온전할 때, 건강할 때, 시간 많을 때 미리 고민을 많이 해두고 미리 이제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의사 2인이 이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메디컬리 회복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다. 정말 사망이 임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전 연명 작성한 적이 있으면 이게 등록이 딱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응급실로 딱 들어오면 딱 떠요, 거기서. 그래서 담당 의사는 이 사람이 사전 연명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전 연명을 써놨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연명 치료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사전 연명 받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의사 능력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확인을 합니다. 당신 예전에 사전 연명으로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이행할 거 맞죠?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럴 때 환자 본인이 나 취소하고 나 다시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복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사 능력이 이제 대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빠집니다. 의사 2인이 서식을 작성해서 연명 의료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종종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집어갈 건 딱 이거예요. 연명 의료라는 제도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 이건 안락사랑 다르고 존엄사랑 다르다.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제도, 그런 게 아니고요. 강제로 죽여주는 제도 아닙니다. 연명의료 제도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이제 없고 죽음에 정말 임박했을 때, 그때에 연명치료에 해당되는 인공호흡기, 투석, 흉부압박,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뭐 승합제, 수혈, 기타 등등 이런 처치를 중단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법적 서로의 약속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향서라는 게 사실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먼저 이런 걸 딱 써놓고 여러분한테 이런 거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은 좀 쓰긴 무서워요. 무섭고 제가 뭐 여러분한테 작성하시라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다, 뭐 저런 게 있긴 있구나 라는 정도, 그것만 오늘 알아가셔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숨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목숨 제일 중요한 건데, 정말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설명할 것들은 많은데요. 종종 이 시리즈를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